이미 배는 가라앉았고, 그리고 나서 무려 3년을 지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직도 생명이 있을지 모른다고 계속 우겨가면서 잠수 배우를 집어넣었죠.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그게 잠수할 때가 못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구조대원 민간 잠수사 2분, 소방구조대원 5분 순직하셨죠. 그래도 지금 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선진사회를 물려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제대로 통용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균일하지는 않지만 특정 분야마다 세계가 놀랄 정도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불과 70년 만에. 지금 몽고에 가건 이태리에 가건 한류의 우리 가요가 그들에게 유행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국민의 권한이 강해져서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해서 탄핵까지 시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미 사망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찾듯이 온 나라가 다 들썩거리는 거죠. 과연 이건 정의로운 사회인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해경은 해체돼버리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과연 이건 정의로운 사회인가? 이대로 좋은가 이거? 정의는요, 정의 위에 사실을 세우면 안 됩니다. 사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 돼요. 사실이 어떤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교훈으로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정의 위에다가 사실을 세워버리면 그게 나중에 거짓이 되고요. 사실 위에다가 정의를 세워야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혼란에 빠져서 이렇게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은 진실 위에 서 있는 과학입니다. 그런데 거짓 보고서가 만들어지죠.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났을 때 실제 이 사건을 조사해보니까요, 세월호는 10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세월호 도입 전 항로 인가비 승인 누가 합니까? 해경이 아니에요. 해수부예요. 세월호에 대한 여객 면허 발급 해경이 합니다. 해수부가 합니다. 여객선 정책의 문제, 불법 진출, 선원 교육 부실, 선박 운항상 문제, VTS 이원화, 요것만 해경과 해수부가 겹쳐있죠. 요 부분이 연안 VTS고 여기가 항만 VTS입니다. 나머지 여객선 안전관리 법적 책임부터 유착관계나 여객선 침몰 군항 문제, 보상 문제 전부 다 해양수산부 소관이에요.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이런 권한을 자기들이 주시고 절대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사고 수습을 하러 들어갔던 해경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죠.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해경에게 다 넘겨요. 어떤 보고서 제목이냐면 세월호 사고 원인 및 책임 기관에 대한 보고서. 제가 취재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알아낸 겁니다. 5월 19일 날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면서 해경은 구조 실패를 했고 그러므로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하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기관 그 어디에서도 사고 현장에 나와서 사고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고 조사를 안 해놓고 어떻게 해경 구조 실패라고 결정을 내리죠? 그게 말이 됩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건 진실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도대체 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저런 결론이 얻었을까? 혼자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각방을 수소문하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해양수산부에서 파견 나온 해양수산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 양반이 바로 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일단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해경을 해체함으로써. 그래서 이 양반이 나중에 그해 여름에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영전해 갑니다. 지금은 장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해수부 출신의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의 허위 보고로 인해서 해경이 해체돼 버려요. 그리고 해양 경비가 되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경찰이 세콤이 된 겁니다. 우리 사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공동체는 뭐냐면요, 가족이나 이웃, 사회, 국가, 나아가서 인류까지, 이게 공동체죠. 이 공동체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행위, 지키는 행위 뭐예요? 이게 바로 선입니다. 종교가 아니고 사회과학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전직 해경, 현직 해경, 그리고 앞으로 해경이 될 꿈을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 전부가 사실은 선한 자의 대열에 서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죠. 그런데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행위, 이게 뭐예요? 당연히 이게 바로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요, 선과 악의 지난한 투쟁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어느 빌딩에서 기관총에 난사되고 폭발이 발생하고, 그죠? 또 배가 침몰하고,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그 재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일단 도망가죠. 만약에 이 방에서 어떤 미친놈이 기관총을 난사하면 여러분 다 도망가고 숨고 할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도망갈 때 거꾸로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급대원, 경찰, 해경, 심지어 군인까지, 그죠? 왜 달려갑니까?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엄숙하고 숭고한 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왔냐?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살아오신 겁니다. 자신보다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죠. 구조대원들, 구조직 공무원, 그죠? 이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공무원이 아니고 전사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이 전사들을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해경을 해체해버리고 나서요,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해경을 해체해버렸어요. 경찰력이 사라지니까 2014년도에 범죄 검거 건수가 요각했다. 5만 7천 건에서 12,000건 쭉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겨우겨우 지금 발악을 한 여기까지 오는데, 이 현장을 들여다보면, 해경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수사 정보 인력의 절반 이상을 다 빼버렸어요. 기구할 정도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과 방송도 이 현장을 제대로 취재해서 보도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후세에게 내려줄 수 있을까요? 전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해양경찰이 가장 많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행위 중에 하나가 중국어선뿐만이 아니고 마약 사범 단속이었어요. 모든 마약 밀수는 거의 99% 바다에서 이루어집니다.
저 넓은 바다는 대한민국 육지의 4배 반이나 됩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해상미수를 추적하고 검거하는 일, 그것이 어떻게 변해갔냐? 2015년도에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합니다. 마약 범죄자들이 저 해에 개가천선을 한 것이 아니고 해경의 수사력이 궁지에 몰려서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무관심하게 지금 돌아앉아서 보지도 않아요.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간접적으로 자기 자식에게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면 안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있죠. 옳은 일을 해도 감옥에 가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 화면을 보시면 순서가요.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이 세월호 쓰러져 가는 주변을 돌다가 여기 조타실에서 빠져나온 승객들, 그 속에 대부분 이제 선원들이었죠. 선장하고. 그러나 사고를 이어서 알 수가 없었죠. 일단 구해요. 구하고 나서 이쪽에 가서 유리를 깨고 선실 내부에 있는 승객을 구합니다. 5명이 선실 내부에 선반이 사다리로 변한 곳에 매달려 있었어요. 이 배가 해경의 1, 2, 3정이 처음 도착했을 때 이 각도는 52.5도예요. 솔직히 45도 이상 되는 철판은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52도가 됐어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승객들은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직각을 꺾어서 보면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52도로 바닥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하 시간에 배웠잖아요. 선실 내부에서 이미 1, 2, 3명이 도착했을 때 밖으로 빠져나올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처음에 침몰하고 나서부터 08시 48분에 세월호가 21초 동안 기울어지면서 옆으로 돌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배가 45도까지 기울어지는 시간은요, 9시 20분 정도예요. P1, 2, 3정은 정말 운 좋게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52도를 넘어버리죠. 그런데다가 선체 안에서 승객들에게 끊임없이 움직이지 말라고 계속해서 지시를 했죠. 만약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이들까지 모두 저 승무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세월호 사건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셔야지 자꾸 움직이시면 배가 더 기울어져요. 이 말에 전부 다 앉아있었으면 전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 172명이 선체 밖으로 빠져나온 시간입니다. 그리고 P1, 2, 3정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더 이상 나오라고 얘기를 해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선체 안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골든타임 없다는 얘기예요. 육지에서 사고 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데 바다의 현장에서는 사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 놓친 죄인을 찾아서 해경을 해치십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10시 30분경에 이런 상황이 도출되죠. 나머지 사람들이 이 안에 있었지만 구해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걸 들어가서 구해내지 못했다고 처벌을 합니다. 누구를 처벌하냐? P1, 2, 3정 정장입니다. 김경일 정장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생 해경에 헌신하죠. 그리고 평생 배를 탔어요. 전날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맨 아래쪽, 그래서 세월호하고 같은 방향으로
순찰점을 돌려가지고 페트롤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30분 만에 도착해서 172명 전원을 구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조 책임을 묻고 지금 3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혀있어요. 제가 세월호 잠수 구조하는 현장에 한 열흘 머물면서 거기 해군들과 친해지고 경찰과 친해지고 하면서 서로 나누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제부터 회사에서 신고를 받으면 천천히 가야 된다. 먼저 가서 구조하다가 다 뒤집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 정치 제도가 그들에게 습득시키게 만든 거예요. 생존법을. 그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구했는데 다 못 구했다고 오히려 족쳤어요. 사실은 세월호 선체 밖으로 나온 172명 전원을 구조했는데 말이죠. 이게 이래도 되는 사회냐 이겁니다. 진짜 사고의 근본 원인은 사실은 부정부패한 권력이죠. 그죠? 부정부패한 권력 속에는 어떠한 보고서도 정직하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런 거짓 보고서가 난무하는 집단에서는 안전문화가 제대로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면 안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